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몇 주 내 전쟁이 날 확률이 무려 90%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미 전시체제로 전환했다는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채널의 하단부, 롱 포지션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구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한번 수익을 내봐 유혹을 하는 자리죠. 이곳을 왜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전 자리에서 계속해서 채널을 만들면서 내려올 때 롱 포지션이 아닌 쇼 포지션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이 채널의 상단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또 한 번의 돌파를 통해서 이 쇼 포지션들을 죽이는 이런 무빙을 보이면서 CPI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런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다 반대로 롱 포지션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개미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빠지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 반등이 여러분들 들어가셔봤자 롱 버튼 누르는 거는 그냥 수수료 내겠다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거시경제 이슈와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완벽하게 하반에서 우리가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모든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또 한 번의 계좌 실패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아직 진입 자리 안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포모까지 모두 없애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언제나 살아 숨쉴 구멍은 있고 우리가 겪었던 이전의 장과는 계속해서 다른 차트를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하락 채널을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이전에 쇼 포지션들에게 자리를 줬던 것과는 달리 하단부에 있는 롱 포지션 들에게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유동성을 먹고 이 개미들을 말려 죽이는 이런 차트 자체는요. 하단에서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개미들을 한 번에 털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롱 포지션에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자, 여기에 대한 관점 여전히 유지하면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또 한 번에 이런 롱으로 가는 긴 캔들이 한번 나왔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양봉은 어떻게 된다? 결국엔 다시 되돌아오고 상단부를 찍지 못하고 내려간다는 것은 또 한 번 이 롱 포지션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아래쪽에서 기회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가든 안 가든 우리가 이 롱 포지션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이 쇼 포지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여기에서 헐밴드를 통해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래로 쇼 포지션을 내려서 여기에서 추세선을 맞든 안 맞든 부분 익절하면서 하단부까지의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이런 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실시간 무빙이나 제가 드리는 관점 공유는 모두 다 스터디룸 통해서 진행 과정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더보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이런 자리들은요. 보통 이런 위에 있는 추세선과 그 다음 헐밴드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박스권 요런 구간 안에서 저항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다시 한번 이 FEG를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이 추세로 다시 눌러주면서 반등을 꾀할 그럴 단기적인 차트 무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절대 풀매수 구간 반등이라 생각하고 이런 양봉에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새벽이죠. 속보가 떴죠. 자, 여기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여러분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전 장과 다른 게 뭐냐? 베네수엘라 전쟁과는 다르다고 해요. 그때와 달리 지금은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베네수엘라 6월에 있었던 것은 12일간의 전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자, 왜냐? 이란도 지금 준비를 꾀하고 있고 현재 전력 배치가 모두 들어간 상황이다. 지금 미국에 24시간 동안 F-35, F-22, 그 다음 F-16을 포함해서 전투기 50대가 추가 배치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됐냐?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64회를 상회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 이슈에 모든 장이 흔들리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겠냐? 우리 여전히 하방에다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저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셔야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넣어야겠어요? 저 이번 연휴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모든 관점을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저점도 전쟁 이슈 우리는 늘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의 전쟁 이슈랑 같게 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지 그 전략 다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좋아요 누르셨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고점을 지켜주는 하나의 채널, 그리고 저점이 두 번 이탈하는 이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바로 코로나고요. 바로 이것은 이번 패닉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장에서 어떤 구간을 반등으로 볼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때 제가 명확히 드린 자리가 바로 이 주봉 채널의 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주에 주봉 채널의 하단을 어떻게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오면 단기적으로는 이 주봉을 눌러주고 올라가는 짧은 반등장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을 이탈하면서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반등에 대한 기조보다는 아래 저점을 찍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1주차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모든 관점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 그레체가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고수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증명드릴 수 있고요. 금주가 지나면서 제가 새로운 관점을 추가적으로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주봉의 이평선 202평 위로 마무리를 해준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우리 이전 12일장을 봤을 때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RSI 저점은 올라가는 명확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단 한 번의 반등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CPI 반등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도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FEG에서 뭐가 생겼다? 매물대가 생겼다. 즉 지지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은 빼고 자, 왜냐? 이 저점을 여러분 유동성을 먹고 가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코리니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개미들이 반등을 먹을 때 어디서 들어갔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서 수익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 자리를 톡 건드는 이런 하방 무빙이 나온 뒤에야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있는 60K 저점을 깨기 전 우리가 한 번의 기회로 이곳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매크로적 관점이 전쟁 이슈를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90% 이상 올라왔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반등 기조보다는 아래에 있는 저점 갱신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각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만약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에서 반등 기조를 먹으려면 여기 자체에서는 반등이 세게 나올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모두 다 먹고 올라가는 반등은 강한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비중을 소폭 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어디였죠? 우리가 TPO 지표를 봤을 때 이런 아래쪽에 있는 64.8K 바로 65K 아래 뭐가 있습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보는 지지 저항 구간. 근데 심지어 이런 라인들처럼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저항력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깨트리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반등할 여지가 높다. 괜히 이런 자리에서 수수료만 녹이는 롱 포지션을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 채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아래 구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개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결국 이 기회를 주는 개미들을 언젠가는 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진 추세선은요. 우리가 이번 반등의 저점이었던 곳과 지금 나오는 저점들을 이은 빗각 추세선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이런 빗각의 추세선 구간들입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손익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지 않다는
된다는 거예요. 굳이 들어갈 손익비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5분 전이죠.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런 양봉 쫓아가면 안 된다. 왜? 무조건 다시 되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되는 횡보 구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계단식 하락, 개미들 끈질기게 털어내는 이 장을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요런 헐밴드,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요, 꼬리를 길게 위에서 빼주면서 다시 어디로? 헐밴드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대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저항 맞고 아래로 쭉 빼줄 대기. 그럼 어디에서 익절가가 나와야겠어요? 우리 POC 지표 이용할 수 있죠. TPO 지표는 이런 POC 라인들을 알려주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보는 이런 라인들을 추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런 라인들을 뚫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헐밴드 추세선으로 진입가를 잡고 그 다음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익절가 보면서 채널의 하단에서 전략 매도를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사 조금 위로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손익비 나올 수 있는 숏, 대신 우리 숏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많이 실지 않습니다. 10%로 해서 레버리지 10까지 해서 다시 한번 올리는 장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과 동시에 제가 매크로 이야기들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스터디룸 통해서 공유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리딩방이 아니고 제 매매 일지를 남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절대 단 한 푼의 금전 요구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래쪽에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 두 글자면 되고요. 어제도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전쟁 이슈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2022년장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때 어떻게 내려왔나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반등장이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의 기조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 루나 코인 등 여러 가지 ETF 등 비트코인의 악재가 여러분 엄청나게 쏟아지던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 기조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하던 차트, 그리고 계속해서 매크로적 관점으로 그 뒤 하락이 나왔던 차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장이랑 이 장이랑 다른 건 무엇일까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 상승할 만큼의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이 막 튀어져 나와서 어떻게? 이 유동성이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단기적 반등이 나왔을 때 실망감이 이루어지면서 루나코인 사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의 실망감, 이 외면 자리가 나오면서 유동성이 모두 다 걷어져 나가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지금 장은 여러분 보시면 이 트럼프 장세부터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는 이 패닉셀들이 연이어서 터진 장입니다. 자, 악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는 지금 유동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과 은 이런 곳에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유동성이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 털릴 만큼 털렸다 해도 다시 찍어도 어디 아래 구간 60K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구간을 건드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니 이런 저점 갱신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다시 한번 40, 50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 이슈를 통해서 어떤 매크로 관점을 이어가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트럼프가 나스닥을 지켜야 되고 중간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나스닥의 하락만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나스닥이 무슨 이야기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코리니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겠죠. 자, 나스닥은요 우리가 하나의 채널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지켜가는 이런 채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점이 나왔을 때 나스닥이 이전에 어떻게 됐나요? 하방을 결국 한번 찍고 서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또 상승을 찍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여러분 여기서 나스닥이 여기를 올라탈 일이 남았나요? 하락으로 떨어질 일이 남았나요? 자, 하방이 조금 더 위험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리 주봉을 봤을 때
제가 일목구름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지표는 이치모쿠라는 일목구름이란 지표인데 캔들과 그 다음 이 구름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다시 한번 붙이는 자리가 옵니다. 이건 차트의 특성이고요. 지금 주봉이 이렇다는 것은 서서히 제가 이곳으로 붙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트는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다. 자, 이런 차트는 옆차기를 하면서 이렇게 붙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저점 구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전 비트코인이 60K를 찍었던 이런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를 테스트하면서 계속 이런 무빙을 보일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의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반등장을 대비해야 된다. 심지어 매크로 관점이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봤던 그곳에서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스닥을 함께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봉을 봤을 때 어제자 나스닥이 조금의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차트를 길게 봤을 때 나스닥은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고점의 하락 추세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오더 블럭이 상단과 하단선이 모두 뚫렸다는 것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딜 대비해야 되냐? 지금 아래쪽에 있는 하단선 이곳의 지지를 마지막으로 이탈하면서 그 다음 오더 블럭을 건드리진 않는가 이곳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일목구름은요 시간봉이 작을수록 이 지지 저항이 약합니다. 근데 1시간 봉에 있는 일목구름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뚫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라인은요 일목구름이 얇으면 얇을수록 지지 저항이 약하고 이렇게 두꺼울수록 지지 저항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이 얇은 구간을 뚫지 못하고 있다. 자, 여전히 나스닥도 하방의 압력이 세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함부로 반등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는 관점 추가로 드립니다. 자, 대신 여러분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만약 이런 자리에서 또 한 번 아래쪽을 찍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제가 57에서 60K, 뭐 59K 이런 자리들까지 한번 개미털기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저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일봉 아래쪽에서는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장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바로 2025년 저점을 3번이나 낮추면서 이 개미를 다 털고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반등을 깨했을 때 RSI가 어떻죠? 우리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3중 다이버전스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상승 다이버전스를 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력한 반등장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크로적 관점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관점에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저점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은 낮아지고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우리 일봉이 여지없는 보기 힘든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음을 기억하면서 플러스로 추가적인 강한 반등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1시간봉 안에서 TPO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서 내가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만약 휴전이라던가 이스라엘과의 협상이 매크로적 관점으로 잘 풀렸을 때의 대비책으로 이 아래 구간에서의 반등장이 나올 수 있는지를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 대응 관점 스터디룸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개미는 저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봉 일목구름에서의 하단 그리고 이번 하단에서 한 번의 손절이 있었지만 롱 포지션 다시 한번 제대로 잡으면서 완벽한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저점을 잡아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 새벽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터디룸이 훨씬 빠르겠죠. 단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들 모두 남겨드리고는 있다고는 하나 스터디룸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 스터디룸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아래쪽에 있는 무엇을 들어오시면 되냐? 아래쪽 링크 신청 누르시고 수익 두 글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고 안전한
안전한 보수적인 자리들 만들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리에 대한 질문들 받아드릴 거고요. 스터디룸에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계속 대응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면서 제 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세는 1시간봉 아래에 있는 64K를 까고 가는 이 작은 반등, 그리고 60K의 유동성을 털고 가는 이 강한 반등장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 발발로 매크로적 관점을 봤을 때 아래쪽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매크로적 관점을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는 롱 포지션 잡는 것은 지금 손익비가 좋지 않다. 이전부터 말씀드린 이런 채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채널에서 롱을 잡는 것을 지금은 멈추셔야 된다. 오히려 각 자리에서 올바른 쇼 포지션을 내서 수익을 막는 것이 맞고, 이런 64K를 지지해서 올라갈 때 짧은 반등 구간에서의 우리가 롱 포지션을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다. 이 모든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 스터디룸 통해서 전달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그럼 정확히 어떻게 목표가 보고 있는지, 손절가 보고 있는지, 진입가까지 한번 다루면서 이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